많은 분들이 선거 재밌죠? 재밌어요? 보시는 분들은 아 트럼프가 이길까? 바이든이 이길까? 트럼프가 이기면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 어떤 주식이 망가질까? 바이든이 이기면 또 어떤 주식이 좋아질까? 재밌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선거 때 시장의 변동성이 왜 커지나를 제가 준비한 건데 이게 왜 재밌냐면 위아래 출렁이 심해서 재밌는 거예요. 어떤 것들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것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근데 보시는 게 지금 빅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잘 보시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헷갈리니까 이 검은색 하나 보시면 좋겠대요. 검은색. 이 검은색 2008년도에 선거 때 어떤 빅스의 모습이거든요. 이 가운데가 선거의 날이었고요. 선거일이었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서서히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거든요. 쉽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 보통 빅스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끝나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만큼 대통령 선거 때 위아래 출렁이 심한 건데 왜 그럴까요? 우리 이한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선거는 대선은 호재를 인식한다고 보죠. 그 다음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것 같아요. 대선이 끝난 이후에 시장은 어땠습니까? 좋았죠. 좋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많아질까요? 출렁일까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고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시장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 이 푸시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CNN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5월 달에 트럼프가 54%, 그 다음에 바이든이 42%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49% 붙어 있죠. 근데 오늘 나온 걸 치게 되면 지금은 바이든이 50%, 트럼프가 48%로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냐면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경제에 대한 부분들. 경제에 대한 부분을 트럼프가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내가 돼야지 경제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전에 기사가 어떤 내용이 많았냐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미국 경제가 망가진다는 표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공식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낼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경제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까지도 밀리는 거죠. 바이든한테.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진짜 이러다가 내가 지는 거 아니야 하면 어쨌거나 이 시장과 관련 없이 뭔가 새로운 어떤 강한 의견을 내놓거든요. 지난번에 한 게 뭐냐, 나는 추가 부양책 선거 끝나고 다시 얘기할게. 시장은 망가지겠죠. 근데 하는 거죠. 그걸 던지는 거죠. 왜냐면 지금의 이 포커스는 어디에 가 있냐면 당선이냐 아니냐 거기 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파월 연준 의장은 뭐가 관점이냐면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 올리는 거죠. 그게 관점인데 지금의 대통령 두 분은 그게 아니고 당선. 내가 당선되느냐 떨어지느냐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내가 뭘 한마디 던졌을 때 장이 빠지는 것도 불사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이 출렁일 수밖에 없죠. 이기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판을 엎은 거죠. 트럼프가 10월 2일 날 우리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추가 부양책을 빨리 하자라고 했다가 갑자기 어제 그저께죠. 갑자기 중지했잖아요. 그러다 다시 또 일부는 또 풀어주는 그런 모습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사실은 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지만 다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 이 위아래 출렁이 심하다 보니까 빅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유의하셔야지 내가 진짜 한번 주식 사볼까?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그냥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크게 우리는 휘둘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또 이렇게 출렁임이 심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펜실베니아의 지금 지지도를 보여주는 건데 펜실베니아가 어느 지역이냐면요. 완전히 공화당 텃밭이에요. 대표적으로. 근데 보시는 것처럼 45%대 50% 밀리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트럼프는 마음이 바빠요. 지고 있거든요. 내가 믿었던 경제 분야도 밀리고 있고 내가 믿었던 텃밭도 밀리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나는 졌다는 거죠. 지는 쪽에서는 승부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강한 어떤 하나의 승부수 던지는 거죠. 근데 그게 다소 시장에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트럼프 입장은 상당히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대로 간다 그러면 결과는 뻔하겠죠.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흔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휘둘릴 필요 없이 그냥 멀리서 보시라고 조언을 드린 거고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추가 부양책의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보게 되면 트럼프가 이 시장을 볼 때 내가 뭘 던지면 승부수가 될지를 유심히 보게 되면 추가 부양책이 시장을 흔들고 있거든요. 시장이 호재가 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월가의 분위기가 뭐냐면 아니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너무 커다 보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자기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역시 그걸 건든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역시 부양책에 대해서 승인을 선거일로 연기했다가 어제자로 해서 일부는 다시 재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시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지 안 할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고 그냥 항공주 일부 항공주에 대한 부양책 혹은 일반인들한테
1200달러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이용하는 거죠, 선거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은 어서 빅비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월가의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는 아니지만 우리 이하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 구제에 관련한 대규모 지출 프로그램을 추진할 거라는 얘기예요. 누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나라의 경제를 망치면서까지 하는 게 아니죠.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만 무슨 문제냐면 어차피 선거 끝나면 똑같은 좋은 방향으로 갈 건데 지금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약간의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뿐이다. 그래서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약간의 재미가 없을 때 재미난 상황으로 보시면 되지. 다시 얘기하지만 뭐 주식을 샀다 팔았다, 뭐 아까 얘기했지만 태양광, 썬파워 같은 기업들 많이 올라가는데 한번 사볼까요, 본부장님? 나도 한번 포트폴리오 담아볼까요? 이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조금 더 냉철하게 선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거가 대선이 아까 얘기했지만 빅스를 움직일지언정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원상 복귀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돼요. S&P 500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1972년부터 지금 선거철, 대통령 선거철 이후에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쭉 가다가 가운데가 선거철이거든요. 선거 날이거든요. 끝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선거 끝나면 이제는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고민할 필요 없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그림 하나가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예요. 1929년부터 2019년까지 총 90년 동안에 20명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어떤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90년 동안의 모습인데 딱 보세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간 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다 오른쪽에 가 있죠. 거의 다 오른쪽에 가 있어요. 뭐 트럼프가 되든 오바마가 되든 뭐 부시가 되든 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부장님 맨 밑에 있는 거 아닌데요? 이게 뭐냐면 후보 때였는데 이때는 뭐였냐면 대공황 때였습니다. 그거 빼놓고 다 올라갔어요. 연평균 수익률이 10.3%로 올라갔습니다. 누가 되든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누가 되든가 상관없는 거를 매일 얘기하는 거지. 매일 지금은 오늘은 바이든이 우세합니다. 다음날 트럼프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련주가 더 좋습니까? 계속 여러분들 그냥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얘기가 되지만 결국에는 무의미하니 갖고 얘기하는 거, 시간을 괜히 헛되이 소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어떤 게 기사가 나와야 되냐면 당장 다음 주가 3분기 어닝 시즌인데 어떤 기업의 시장이 좋을지를 먼저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온데간데 없어요. 오로지 추가 부양책, 오로지 대선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 그림 보시면서 모든 대통령이 어쨌거나 약간 선거 때는 싸웠지만 결국에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시장이 연평균 10.3%의 놀라운 상승을 보였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되든 간에 상관없고 우리는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거는 그들 미국인들의 선택이었고요. 그 선택은 항상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니까 너무 과도하게 보지 마시고 심시풀이 땅콩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멀리서 보시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준비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나와서 많은 분들이 뭐 얘기할 때 어떤 한 주제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길게 얘기하죠. 어떤 5G라든지 아니면 이런 선거를 갖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패드의 금리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정책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다 아시는 거 되게 좋죠.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돼서 금리가 어떻게 해서 대선이 어떻게 되면서 누가 이기면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얘기가 같이 나와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금리가 이렇게 되면 혹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어떻게 방해될 것까지 예상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예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중요한 거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주식에 대한 흐름은 결국 실적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결론적으로 3분기 실적을 보시는 게 더 맞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